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박다현입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효됐던 폭염특보는 해제된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20도에서 21도로 출발했고요.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지만 불안정한 대기로 인해 이번 한 주 날씨가 무척 변덕스럽겠습니다. 모레까지 곳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전망이니까요. 실시간 기상 정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재단법인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공공기관 취업지원 스터디 그룹을 운영합니다.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원주권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소식인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주시 개운동 소재 물레방아거리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됐습니다. 그동안 주차 공간 부족으로 시민들의 지속적인 불편이 발생하던 지역이었는데요. 관련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전해드리죠. 각 지역과 연결해 영서 남북과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영월군 통신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7월 14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시군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소비 쿠폰 전담팀을 구성하고 예산 사용 승인과 자금 교부 절차를 이달 17일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또 소비 쿠폰 사용처 등을 안내할 콜센터 운영과 보조 인력 채용, 각종 장비 설치도 다음 주 중에 마무리합니다. 소비 쿠폰 신청은 이달 21일부터 오는 9월 12일까지 가능하며 신용카드나 체크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물놀이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는 읍면동 공무원을 책임관리관으로 지정하고 물놀이 비관리 지역에 대한 순찰을 확대합니다. 또 민방위 경보시설을 활용해 안전 홍보 활동을 하고 하천과 강 주변 숙박 편의시설을 점검합니다. 강원도 내 내수면 비관리 지역은 3,500km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원주시가 체류형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다음 달까지 소금산 그랜드밸리 입장료 할인 행사를 합니다. 대상은 원주 지역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입니다. 할인 금액은 기존 요금에서 20%가량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숙박 관광객의 경우 입장료는 소금산 그랜드밸리 전체 코스 14,000원, 케이블카 코스 10,000원 등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재단법인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오는 12월까지 공공기관 취업지원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는데요.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원주권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소식 함께 알아보죠.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공공기관 협력팀의 정지훈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을 알아보기에 앞서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좀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설립한 출연기관입니다.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는 전국 10개의 혁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전담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센터는
취업 균형 발전과 상생 그리고 혁신도시의 활성화를 목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공공기관 취업지원 스터디 그룹은 좀 어떤 배경과 취지에서 기획된 프로그램인가요? 네. 이번 공공기관 취업지원 스터디 그룹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30% 이상 채용해야 한다는 제도적 기반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원주시의 교육발전 특구 사업과 연계해서 수도권에 비해 취업 정보 접근성이 좀 낮고 지역 청년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기획이 되었습니다. 네, 해당 프로그램은 12월까지 운영이 되는데요. 주요 운영 방식과 또 커리큘럼에 대한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이번 프로그램은 총 12주간 집중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12월까지 자율 스터디 그룹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네, 처음에는 OT를 통해서 전체 흐름을 안내하고 이후 과제를 부여해서 중간 발표를 통해서 전문가 피드백 및 컨설팅을 받게끔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 현직자와 함께하는 네트워킹 데이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이 됩니다. 네, 마지막에는 최종 발표 및 전문가 컨설팅이 진행이 되며 이후에는 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소통하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내용들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참가자들에게 제공되는 이 스터디 활동 공간은 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실제 이용에 있어서는 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스터디 공간은 저희 센터 내 전용 공간으로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공간은 면접존, 스터디존, 개인 학습존 등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어서 목적에 맞게끔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 관련 서적도 저희가 무상으로 제휴하고 있고 주말에도 개방이 되어 있어서 자유롭고 지속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바로 옆에서 위치해 있어서 이 참가자들이 그런 공공기관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시각적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큰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이 현직자 네트워킹 데이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 참가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네, 현직자 네트워킹 데이는 이제 8월과 12월 두 차례 운영이 됩니다. 네,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현직자들과 함께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프로그램 안에는 직무 소개, 입사 경험에 대한 공유, 진로 고민에 대한 멘토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며 단순한 정보 전달 넘어서 취업 준비의 방향성을 찾고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취업을 준비하는 또래, 그다음에 선배들과 함께 네트워킹을 통해서 심리적 안정감과 연대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역 정착과 커뮤니티 형성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프로그램은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 지역 청년들에게 무척 반가운 소식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원 대상이 원주권 고등학생과 대학생 50인으로 한정돼 있는데 선발 기준이나 참여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현재 7월 말까지 당초 신청은 마감이 되었는데 현재도 상시 접수 중에 있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여전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고 저희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선착순이 아니라 참여 의지와 준비하는 태도 등을 중심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업은 강원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들의 협력이 좀 전제되지 않았다면 추진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와 각 기관 간의 협력 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 강원 혁신도시 내에는 12개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발전 실무단이라는 그 명칭을 통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해서 운영 중에 있었고 올해부터는 상생협의회로 개편해서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6일 첫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정기적인 회의와 실무 협의를 통해서 공공기관, 지자체, 센터 간 공동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강원 혁신도시 발전 지원센터에서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이나 또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 강원 혁신도시 발전 지원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18개 시군과 연계한 로컬 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혁신도시만의 고유한 정체성과 브랜드를 강화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취업, 지역문화, 정주 여건, 산학연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혁신도시가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역과 공공기관, 교육기관 함께 협력하는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 중인 지역 청년들에게는 꼭 필요한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강원 혁신도시 발전 지원센터에서 준비한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 혁신도시 발전 지원센터 정지훈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 공간 확충 사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개운동 일대 공영 주차장이 준공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추인혜 리포터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주차 공간이 확충된 개운동 물레방아거리 일대는 어떤 곳인가요? 네, 물레방아거리는 약 20년 전에 개운동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테마거리인데요. 오랜 옛날에는 이곳에 물레방아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던 중심가로 그때 부흥을 기원하면서 당시에 물레방아 2개를 새로 설치하고 또 홍보하는 안내판도 설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랜 상권 침체를 겪고 있는데요. 원일로 상권과 인접한 구도심 상가 밀집 지역으로 조성이 됐지만 그동안 마땅한 주차 공간이 없어서 오랫동안 상인들과 주민들의 불편이 컸던 곳입니다. 이 불법 주차도 만연해 있고 특히 인도가 따로 없어서 구조의 무보행자 안전사고 문제가 특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요. 명륜초등학교와 원주고 또 상지여고를 비롯해서 학생들이 지나가는 통학로이기도 한 만큼 오랫동안 이 안전을 우려해서 시민들 또 학부모님들의 요청이 꾸준히 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원주시는 지난 4월 주차장 준공식을 시작해서 이번 7월에 완공돼 지난 7월 9일 준공식을 가졌는데요. 원광수 원주시장에게 사업 배경에 관해 들어봤습니다. 물레방아거리 공영주차장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일대에 그동안 우리 개운동 주민들이 겪어왔던 그러한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리 개운동의 지도자님들과 의논한 그 결과물입니다. 20여 년 전에 우리 물레방아거리를 조성을 해놨는데 이 불법 주정차가 이제 만연한 바람에 사람의 그 보행이 굉장히 지장을 받게 됐고 또 더 큰 문제는 이제 이 통학로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 문제까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물레방아거리를 좀 다시 한번 되살려보자 하는 취지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셨고 이 물레방아거리를 개선하는 작업에 저희 원주시가 착수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조성된 주차장은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네, 새로 조성된 이 개운동 물레방아거리 공영주차장은 총 46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경영차 공간, 또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분간은 24시간 무료로 개방이 진행이 되는데요. 장기 주차 차량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이후에는 유료 운영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료 운영으로 전환이 된 이후에도 2시간까지는 무료 운영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또 주말과 공휴일에는 상시 무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 주차장 확충 사업은 주차난 해소뿐만 아니라 또 도시 재생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원주의 시장인 자유시장과 중앙시장과 인접한 지역으로 이 주차 문제까지 해결이 되면 더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드나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효과가 기대가 되는데요. 실제로 원주시와 주민들은 앞으로 이번 주차 불편 문제 해소를 통해서 개운동 지역의 상권 회복과 또 지역 공동체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홍종인 교통행정과장에게 이번 사업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본 사업은 시민 편익 중심의 교통안정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선 8기 원주시정의 주요 사업 중 하나입니다. 도말리길 85번지 일원에 46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신설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투입된 사업비는 보상비와 공사비 등 모두 합쳐서 약 24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시설 규모는 부지 면적 1396평방미터에 총 주차면수는 46면이 되겠습니다. 본 주차장은 오늘 준공식 이후 한시적으로 무료 개방할 예정입니다. 향후 장기 주차 차량의 방지를 위해서 무인 주차 관제 시스템을 활용한 유료로 전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거주자와 상가 방문객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최초 2시간 그리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무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사실 원주시는 올해 주차난 해소와 또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는데요. 특히 원도심과 또 주거 밀집 지역, 또 상업 지역을 중심으로 공영주차장 신설과 또 리모델링을 진행하며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힘쓰기도 했습니다. 단계동과 또 중앙동 일대에는 소규모 부지를 활용한 주차장이 또 새롭게 조성이 됐고요. 기존 주차장도 시설을 개선해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마쳤죠. 또 친환경 설비와 안전시설까지 갖춘 스마트 공영주차장 도입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올해 예정된 주차장 확충 사업으로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원주시는 지속적으로 이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을 이어갈 계획인데요. 특히 통근 등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죠. 이 만종역의 주차 공간이 확충됩니다. 오늘 목요일인 17일도 준공식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원주시 곳곳의 주차 공간 문제는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만큼 이번 주차 공간 개선으로 앞으로 원주시의 활력과 생기가 이어질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또 원주시는 주차 확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문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민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주차 공간이 더 들어서면 좋을 지역이 있다면 또 알려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주시 곳곳의 주차 불편 문제 해소가 또 지역의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지금 시각 8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각 지역 통신원과 함께 영서 남북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영월군 통신원인 세경대학교 병원 의료정보과 윤병화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윤병화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영월 상동고등학교 야구부가 창단 3년 만에 제80회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선수권 대회 16강에 진출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주실까요? 예, 맞습니다. 상동고등학교 야구부가 지난 7월 4일 날 서울 목동 야구장에서 열린 제80회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 겸 주말 리그 왕준환전 2회전에 올라서 라온고등학교를 6대4로 꺾고 16강에 올랐습니다. 네. 예, 경기 초반에는 1대4로 끌려갔지만 6회에 동점을 만든 뒤에 9회에 적시타로 2점을 추가하면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아쉬운 거는 7월 7일 날 16강전에서는 야구 명문 마산 용마고등학교에 아쉽게 역전패했지만 창단 3년 만에 이 시골의 작은 학교에서 놀라운 성과를 냈습니다.
이 밖에도 상동고등학교는 작년에 이마트배 전국대회에서도 32강에 진출했고요. 이번 대회에서는 야구 명문고등학교인 설린 인터넷고, 라운고 등을 연달아 꺾이면서 16강까지 진출했습니다. 와, 창단 3년 만에 16강 진출이라니 정말 놀라운 성과인데요. 이 상동고등학교는 또 지난해까지 3학년이 없던 작은 학교였는데 어떻게 야구부가 창설이 되고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상동고등학교는 시골의 작은 학교인데요. 53년에 설립이 돼서 84년에 공립으로 전환되었고 현재까지 한 3,400명 정도가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상동읍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상동고등학교의 학생 수가 급강하면서 폐교의 의기에 놓이자 이제 재작년이죠. 2023년 4월에 지역 주민들과 동문들이 상동고등학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도약을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해 8월에는 야구부 창단식과 야구 특성화고등학교 설립 선포식을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야구 교육에 나섰습니다. 당시 이제 전교생이 30명도 되지 않았는데요. 교육청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기숙사 리모델링을 통해서 학생 선수가 지금 무려 40명이 안정적인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상동고가 위치한 이 상동읍은 또 어떤 지역인지 궁금한데요. 지역 소개도 함께 들어볼까요? 예, 상동읍은 성진 탄광, 그다음에 대유 탄광, 상동 강업 등을 중심으로 석탄하고 중석을 개발했었던 석탄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 광산이 폐쇄된 이후에 지역 경제가 급격히 침체되었고 인구 역시 줄어들면서 활기를 잃어갔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서 국민 스포츠인 야구를 통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학교와 지역이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야구가 소개된 지 이제 100년이 넘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프로야구 출범도 40년이 넘었습니다. 82년에 프로야구 출범한 이후에 우리나라 야구가 전 세계 대회에서도 아주 큰 좋은 성적을 많이 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프로야구 뿌리가 바로 고교 야구인데 상동고등학교가 이 무대의 중심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2의 유현진, 김하성, 이정우 같은 선수들이 바로 영월 상동고등학교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 앞으로 이 상동고등학교 야구부의 행보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야구를 통해 학교를 살리고 또 지역을 일으키는 상동고의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월군의 사립박물관 10곳이 운영 우수 인증을 받았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최근에 등록된 10개 사립박물관이 모두 운영 우수 인증을 받은 성과를 냈습니다. 영월은 20년 전부터 이미 박물관 고을 특구로 인정받았던 도시였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상동읍 사례처럼 영월은 폐강도시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발전을 도모했고 그 결과 99년에 영월 책박물관을 시작으로 많은 박물관이 건립이 되면서 2005년에 드디어 박물관 고을 특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지난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약 3개월간 박물관 미술관 전문가로 구성된 진단위원들이 운영 역량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두 가지 분야로 평가를 했는데요. 네. 학예 분야는 전시, 교육, 소장품, 시설관리, 그다음에 운영 실적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평가해서 그 결과가 무려 90점대가 2개간, 80점대가 2개간, 70점대가 6개간 모두 평균적으로 78.75점이니까 굉장히 높은 점수를 달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소식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읍면 또 평생학습지원센터에서 올해 하반기 지속가능 발전 목표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 중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영월군의 읍면 평생학습지원센터가 7월 18일부터 하반기 프로그램 참여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영월 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업은 영월읍 평생학습관을 비롯해서 북면의 삼방회관, 남면의 별빛 어울림센터, 그다음에 상동읍의 청소년 장학센터 등 영월 전역의 교육기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도 정말 다양한데요. 핸드드립, 미나 그리기, 스마트폰 기초, 오카리나, 라탄공예, 한국무용, 요가, 인도화, 각종 인형처럼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46개나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수강 신청은 영월군 평생학습 홈페이지, 그다음에 월담도서관 2층 사무실에서 진행이 되니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강은 8월 18일부터 진행이 되고 이 프로그램은 주야간으로 다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민들이 삶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끔 영월군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월 상동고 또 야구부의 값진 16강 진출 소식부터 영월군 사립박물관 10곳의 운영 우수 인증까지 이 지역을 빛내는 기분 좋은 이야기들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영월의 다양한 분야에서 반가운 소식들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경대학교 윤병화 교수와 함께 영월 지역 소식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7월 14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는 이윤주 아나운서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박다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